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 42분입니다. 미국은 어제 올랐는데요. 미국이 오른 거는 미국이 오른 거고, 아시아와 유럽은 보시다시피 일단 혼조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까지는 아니고 어제 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현재 좀 쉬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혼조한 느낌, 아시아도 오늘 혼조한 느낌,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밤에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라고요. S&P가 여기 중요한 이제 직전 고점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 박스권에 갇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오늘 밤에 그런 첫 싸움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물론 어제도 싸웠는데 오늘 밤은 좀 더 의미 있는 싸움이 일단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오늘 밤에 야근하시면서 베팅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쌍고점으로서 미국이 오늘 밤에 쌍고점을 만들면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하나의 꼭지점 큰 걸 하나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걸 다들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조한 것 같아요.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강했다고요. 어제 강했다고요. 어제 강하니까 오늘 일단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독일 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그냥 일상적인 거 체크만 할게요. 일단 오늘 딱히 눈에 띄는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고 딱히 눈에 띄는 이슈도 없습니다. 평상시 그냥 체크하는 거 체크하고 갈게요. 일본 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의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일단 숏 포지션 더 갖고 갈 근거가 있겠죠. 신규로 숏 하실 분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들이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 다중천장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작은 요만큼만 봤을 때는 이렇게 쌍고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좁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쌍고점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위쪽에 이제 저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은 자리에서 저항을 이렇게 오늘 확인하는 움직임 보여줬으니까 좀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오늘 사실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일단 위쪽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아직 분위기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그냥 지켜보자고요. 근데 사실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중국 위안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주식시장보다 요즘 위안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제 급등해 놓고 일단 다시 오늘 밤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제 움직임이 좀 과하긴 과했죠. 일단 되돌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마감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일단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일단 지지선 같은 게 됐으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위로 오르다가 이거 말고 요걸로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로 오르다가 장중에 이제 고점 87.9원 찍고 나서 좀 밀렸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를 보는 입장에서 이게 나쁜 움직임은 아닌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요즘 요즘 환율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좀 크죠. 환율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장중에 무슨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어떤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이 자리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96까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96까지는 저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96자리가 어떤 저항이라고요. 여기서 좀 쉬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국 시장 열려있는 한국 장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달러가 오버슈팅을 한번 줬습니다. 오버슈팅을 줬다가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윗꼬리가 달렸고
위안화도 지금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오늘 아시아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가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일단 오버슈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튼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6부근이에요. 이 부근은 저항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건 지금 이제 되돌렸으니까 오버슈팅이 이제 나왔다 다시 밀린 거죠. 이렇게 밀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고요. 만약 달러가 위로 더 올라가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쉬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오버슈팅 줄 수 있는데 윗골이 달려서 음봉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쉬는 거죠. 어쨌든 당분간은 좀 달러가 좀 옆으로 좀 기거나 아니면 다시 가격 조정을 보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참고로 이 주봉 뭐 이런 걸 보셔도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죠? 이거 완전히 극복한 겁니다. 그죠?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탄력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일단 요거를 일단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일단 그죠? 다른 나라 주식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뭐 EU 뭐 그러니까 그 유로존처럼 그렇게 어떤 기축통화권 뭐 일본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중국 이렇게 큰 덩어리별로 큰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경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통화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달러가 올라도 좀 돈이 덜 빨릴 수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개별 통화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원화죠. 그죠? 원화 같은 건 특히 돈 빨릴 수 있다고요.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원달러 환율만 봐도 요즘에 주식 뭐 대형주 하기는 일단은 조금 쉽지 않은 장이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한국장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긴 한데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저항 의식해서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텀벙텀벙 거래량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뭐 오늘 약간 뭐 급락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전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되는 건 별로 원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좀 이런 패턴 안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뭐든 좀 스무스하게 좀 천천히 움직여줬으면 좋겠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뭐 400에 결과적으로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400에 대한 테스트를 3번 지금 1번, 2번, 3번 했고, 지금 세 번째 테스트 3일차에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400에 대한 저항 테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저항을 잘 누적시키고 있으면은 그죠? 뭔가 좀 의미가 있긴 있겠죠. 400 위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은 거는 예측이죠. 예측. 특별한 근거 없이 이럴 수 있다라는 예측을 갖고 이제 들어간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400까지 붕괴시킨 상황에선 이건 이미 하락 추세니까 이런 거는 아무튼 그냥 그 본인의 이성을 믿으시고 아무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0 밑에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뭐 주봉상으로도 이상하냐?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뭐 주봉 같은 그림을 봐도요. 주봉 같은 그림을 봐도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아무튼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개인들이 숏 포지션 추격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내가 세력이면 내가 주식을 팔아먹고 싶은 세력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아무튼 세력들이 한국 주식 팔아먹기는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 미국이 오르니까 한국도 오를 거야 라고 희망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옆으로 기어버리니까 계속 사람들은 물타기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 보여주니까 희망도 꽃 피어날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급락은 안 하니까 숏 포지션 따라 붙기도 애매하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정말 개인들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숏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냐? 옛날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 1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까지.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한번 보세요. 뭐
이 사실 지금 몇 주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코스피가 보시면 거의 뭐 2달 가까이를 이제 이 부분에 주봉으로 보면 거의 2달 가까이를 횡보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2달이 기냐? 야, 별로 안 긴 걸 수도 있어요. 보시면 2018년도 주봉입니다. 2018년 주봉 보시면은 2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4개월 기었어요. 사리가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사리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빠지기도 해. 야, 뭐 너무 옆으로 오래 기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흐름들 잘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드릴 말씀 없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이런 거 모양 알아서 한 번씩 체크들 해 보시고요. 아무튼 7만원을 붕괴시켜야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드릴 말씀 없고요. 코스닥 시장이 아무튼 좀 중요하죠. 솔직히 오늘 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양봉을 장악해 버렸네요. 음봉으로 감싸 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후에 추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장악해 버렸으면요, 전 장악할 거라는, 네, 전 이렇게 어제 봉을 장악하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쯤 되면은 그죠, 사실 장 막판쯤에 뭐 숏을 한번 따라 붙어 봤어도 괜찮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은 이 음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 음봉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다, 이 음봉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자꾸 올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반등시 매도를 한번 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이평선들을 보니까 다시 뭐 머리를 또 위쪽으로 슬슬 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 뭐 괜찮아요, 그죠? 아직까지 뭐 이평선들이 완전히 막 그렇게 중장기 이평선들이 방향 잡은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평선상에서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다 몰려있죠. 이평선들 여기 가격대에서 아래쪽으로 몽탕 가기도 하고 위쪽으로 몽탕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아직까지 이게 이평선들이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 연고점이라 표현할게요. 연고점 저항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게 저항을 의식할 만한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팅, 숏 배팅을 쫄지 않고 해봐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물론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러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아무튼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선물 좀 너무 많이 팔아먹는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요즘에 아무튼 이게 박스권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외국인들이 막 선물을 뭐 1조 원씩 들었다 놨다 해도 연속성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막 선물 1조 원씩 팔아 제끼고 막 이런 날은 다음 날은 오히려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기억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급들을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은 어쨌든 몇 달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편으로 수급 보면서 뭐 이거는 좀 좋다, 이건 제 입장에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언젠가부터 개인들이 풋옵션을 좀 이제 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풋옵션들 모습을 보시면 이때 10월 초거든요. 10월 초에 선물이 380 갔을 때, 이때 보시면 개인들이 풋옵션을 어마어마하게 샀죠. 거의 뭐 500억, 600억 진짜 하여튼 엄청나게 샀어요. 사실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2달째 코스피가 박스권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아무튼 그때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고 나서 이 만기가 한 번, 두 번 지나고 하니까 계속 옆으로 기어가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이 하방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씩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요즘에 지수가 반등하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개인들이 풋옵션에 공격적으로 그렇게 막 달라붙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직접적으로 옵션 포지션들을 살펴보면은 뭐 개인들은 아직도 뭐 하방 쪽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오늘 당장 수급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 오늘 당장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그렇게 막 하방 쪽으로 달라붙는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음봉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나온 음봉이 뭐 뻥일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전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물론 오늘 봉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거래량도 좀 나왔고, 뭐 그리고 400 어떤 그 400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온 음봉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스닥도 연고점 저항 받은 거라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중요할 것 같다. 미국 주식시장 결론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죠? 어쩌면 오늘 이 신뢰도가 있어 보이는 이 봉이 적의 속임수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뭐 딱히 대응할 만한 게 딱히 대응할 만한 자리가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살펴봤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근하세요. 야근하셔서 베팅 해보시든가 뭐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이런 자리를 제가 막 추천드리고 뭐 그런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뭐 확인됐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긴 좀 애매해서,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꼭대기 한번 높여놨죠. 뭐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싼 고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한 덩어리를 이제서야 확인하는 거라고요. 고점 한 덩어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확인이 됐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파동으로 한번 빠져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 좀 의미 있는 싼 고점을 만들어낼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숏을 잡아보면 되겠다라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이 한 덩어리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뭐 이런 자리도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솔직히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뭐겠어요. 이런 자리는 위험한 만큼 대신에 그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들이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뭐 한 번씩 원자재도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제유가도 비리비리합니다. 국제유가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비리비리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또 의외로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요. 이야기 드렸었죠. 그 자산 사이클 따라서요. 이번에 원자재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다음번에는 채권의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번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슬슬슬 빠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 거냐 잘 보자고요. 직전 저점 여기를 붕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를 붕괴시켜야, 직전 저점 여기 있는 자리를 붕괴시켜야 이제 뭔가 뭐 아이고 이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수렴형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잘 보자 이런 이야기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